지난 영상에서 이별 직후의 전반적인 심리를 다뤘다면 여러 질문들 중에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대의 심리를 머리로는 이해해도 막상 상황을 마주하면 마음이 흔들리는 건 또 다른 문제니까요. 해피형과의 관계는 감정으로 부딪히는 게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안도감을 느끼고 나올 수 있게 마음의 공간을 얼마나 잘 열어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응이 무엇인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헤어지고 나서 가장 참기 힘든 게 바로 SNS 염탐입니다. 상대방 프로필 사진이 바뀌었는지, 누구랑 어디를 갔는지 확인하며 아직 나한테 마음이 있나 싶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피형이 여러분의 SNS를 보는 건 제외하고 싶어서라기보다 단지 확인하고 싶어서일 확률이 높습니다. 나 없이 얘가 잘 사나? 혹시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나? 하는 일종의 안도감을 얻으려는 심리입니다. 그래서 이때 SNS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딱 3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절대 슬픈 티를 내지 마세요. 우울한 글귀를 올리는 순간 회피형은 안도하며 도망갑니다. 두 번째, 상대방의 SNS를 봐도 절대 흔적을 남기지 마세요. 궁금해 죽을 것 같아도 차라리 앱을 삭제하세요. 여러분이 뭘 하는지 상대가 전혀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최고의 전략입니다. 마지막 3번째, 가장 좋은 건 평온한 일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상 밖으로 너무 잘 지낼 때 회피형은 비로소 상실감을 느끼고 움직일 틈이 생깁니다. 밤늦게 술기운을 빌려 전화를 걸었거나 자고 있냐는 메시지, 혹은 구구절절 붙잡는 장문의 톡을 보내고 후회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안 그래도 나를 피하는 사람인데 이제 진짜 나를 질려하겠구나 싶어 절망적인 기분이실 겁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회피형에게 술 마시고 한 연락은 역시 내가 헤어지길 잘했어 라는 확신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격해진 상태나 통제되지 않는 상황을 세상에서 제일 불편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저지른 실수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수습의 기술입니다. 이미 보낸 연락에 대해 구구절절 변명하거나 사과하는 연락을 또 보내지 마세요. 그건 상대에게 계속해서 피로감을 주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가장 좋은 수습법은 무심한 사과 후 완벽한 증발입니다. 어제는 내가 좀 취했었나봐. 미안. 신경 쓰지 마 정도로 아주 짧게 남기고 그 뒤로는 다시 침묵으로 돌아가세요. 그래야 상대방도 안도하는 대신 왜 사과하고 또 조용하지? 라며 다시 여러분을 궁금해할 틈이 생깁니다. 실수는 한 번으로 끝내고 다시 여러분의 일상으로 숨으셔야 합니다. 이별 직후 상대의 환승 소식을 들으면 나랑 보낸 시간은 다 뭐였나 싶어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딱 잘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피형의 환승 연애는 본인의 문제를 외면하기 위해 선택한 유통기한 짧은 연극일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회피형이 환승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헤어지고 밀려오는 죄책감과 불안함을 혼자 감당할 힘이 없기에 그 고통을 잊게 해줄 임시방편을 찾은 것뿐입니다. 문제는 회피형의 고질적인 습관이 어디 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연애도 결국 깊어지고 갈등이 생기면 그들은 여러분에게 했던 행동을 똑같이 반복하며 또다시 도망가려 할 것입니다. 실제로 환승 관계는 일반적인 연애보다 훨씬 수명이 짧습니다. 전 연인에 대한 감정을 정리하지 않은 채 억지로 덮어둔 상태라 시간이 지날수록 그 밭은 상처가 터져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SNS 속 연출된 행복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그 연극은 현실이라는 벽을 마주하는 순간 아주 허무하게 막을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연극의 관객이 되기를 멈추고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데만 집중하십시오. 회피형과 이별하고 나면 가장 두려운 것이 바로 나라는 존재를 아예 잊어버리는 것 아니냐는 공포입니다. 그래서 자꾸 내 흔적을 남기고 싶고 뭐라도 말을 걸고 싶어지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회피형이 먼저 연락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여러분이 완벽한 미스터리가 되는 것입니다. 회피형은 상대방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이 들면 절대로 먼저 움직이지 않습니다. 언제든 내가 원하면 돌아갈 수 있는 안전한 곳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먼저 연락하게 만들려면 머릿속에 상실감, 이구심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평소 자주 올리던 SNS를 뚝 끊거나 반대로 훨씬 더 평온해진 일상을 아주 가끔씩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당황합니다. 나 때문에 힘들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아무렇지 않지? 벌써 다른 사람이 생겼나? 하고 말이죠. 회피형은 자기가 상황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비로소 불안함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붙잡으려고 손을 뻗을수록 그들은 멀어집니다. 그 손을 거두고 여러분의 삶으로 완전히 돌아가 버릴 때
그제야 그들은 여러분의 빈자리를 실감하며 먼저 손을 뻗게 될 것입니다. 최고의 유혹은 나는 너 없이도 충분히 행복하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차단이 풀린 걸 확인한 순간 드디어 마음이 돌아섰나 싶어 당장이라도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회피형이 차단을 푸는 건 재회를 결심해서라기보다 본인의 심리적 압박감이 낮아졌다는 신호일 뿐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회피형에게 차단은 너를 보기 싫어라는 뜻도 있지만 내가 너무 힘드니까 일단 눈을 감아버릴래 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부정적인 감정이 희석되면 이제 눈을 떠도 괜찮겠다는 안도감이 드는 것이죠. 이제 네가 연락해도 내가 흔들리지 않아. 혹은 네가 이제는 나를 안 붙잡겠지 하는 확신이 들 때 차단을 풉니다. 가장 중요한 건 차단이 풀리자마자 연락하는 건 최악의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막 숨통이 트여서 고개를 내민 사람에게 기다렸다는 듯 연락을 쏟아부으면 역시 풀자마자 이러네 하고 아예 영구 차단을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차단이 풀렸는데도 여러분이 연락하지 않아야 상대는 오히려 당황하게 됩니다. 그 궁금증이 극에 달해 상대가 먼저 연락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노려야 할 진짜 기회입니다. 차단이 풀린 건 기쁜 일이지만 절대로 먼저 샴페인을 터뜨리지 마십시오. 기다리고 기다리던 연락이 드디어 왔는데 내용이 잔이 또는 잘 지내처럼 허무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보면 화가 나거나 아니면 반가워서 바로 답장하고 싶으실 텐데 여기서 여러분의 태도가 재회 여부를 결정짓습니다. 일단 너무 빨리 답장하지 마십시오.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답하면 회피형은 얘는 아직도 나만 기다리네 라며 안심하고 다시 방어 기제를 맵니다. 최소 30분에서 1시간 뒤에 무심하게 답하십시오. 그리고 상대가 보낸 온도보다 딱 1도만 낮게 담백하게 대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질문에는 대답만 하시고 과거 이야기는 절대 꺼내지도 마십시오. 마치 어제 본 친구를 대하듯 가벼운 호기심만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호기심이 부담감으로 바뀌지 않게 여러분이 더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긴장을 풀고 한 걸음 더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연락이 왔다고 해서 주도권을 넘겨주지 마십시오. 여유를 갖는 쪽이 이 게임의 승자입니다. 재회는 끝이 아니라 훨씬 어려운 새로운 시작입니다. 다시 만나도 그 사람이 또 입을 닫아버릴까봐 걱정되신다면 우선 그 사람이 바뀌었을 거라는 기대부터 완전히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갈등이 생기면 그 사람은 여전히 숨고 싶어 할 것이고 예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당신을 밀어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이 감정의 완충지대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바로 끝장을 보려고 몰아세우는 대신 각자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여러분이 먼저 제안하십시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행복을 그 사람의 반응에만 맡기지 않는 독립적인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는 중심이 단단하게 제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회피형은 비로소 안도감을 느끼고 동굴 밖으로 더 자주 나오게 됩니다. 상대의 변화를 기다리기보다 여러분이 상대를 다루는 법을 먼저 익히십시오. 그것이 회피형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나만 힘든 것 같아 서럽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피형도 힘들어합니다. 다만 고통이 찾아오는 타이밍이 여러분과 완전히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은 이별 직후가 지옥이겠지만 회피형은 처음엔 오히려 해방감을 느낍니다. 드디어 이 압박감에서 벗어났다는 생각에 일시적으로 즐거워 보이기까지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후폭풍은 모든 부정적인 감정이 다 가라앉은 뒤 한 달에서 몇 달 뒤에 찾아옵니다. 남들은 다 잊고 새 출발할 때쯤 혼자서 여러분의 빈자리를 실감하며 뒤늦게 그리움에 괴로워하는 게 그들의 패턴입니다. 물론 괴로워도 절대 티를 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프지 않은 게 아니라 아픔을 뒤로 미뤄두고 있을 뿐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여러분이 준 진심을 스스로 부정하며 상처받지 마십시오. 회피형은 이별을 소화하는 속도가 느린 것뿐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크게 밀려올 후폭풍은 여러분이 아니라 그들의 몫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현재의 자신을 돌보는 데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별할 때 너를 사랑하지만 내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헤어져야겠다는 말을 들으면 머릿속이 복잡해지실 겁니다. 사랑하는데 왜 헤어지는지,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돌아오는 건지 미련을 버리기 힘들죠. 하지만 이 말의 진짜 의미를 냉정하게 해석하셔야 합니다. 회피형에게 사랑은 책임이고 상황이 힘들다는 건 그 책임을 질 에너지가 고갈되었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연인들은 힘들 때 서로를 의지하며 이겨내려 하지만 회피형은 갈등이나 압박이 생기면
상대방을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짐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를 지키기 위해 당신이라는 존재를 잘라내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하지만 헤어진다는 말은 너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지금 내가 편해지고 싶은 욕구가 더 크다는 고백과 같습니다.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관계를 유지할 심리적 체력이 없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 말엔 잎에 빠져서 상황이 좋아지면 오겠지라며 무기한 기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외롭게 만드는 사랑은 결코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많은 분이 회피형과의 미래를 지옥이라 단정짓고 겁을 먹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회피 성향을 가진 채로도 가정을 잘 꾸리고 평온하게 사는 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핵심은 회피형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갈등을 대하는 최소한의 책임감이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회피형도 자신의 성향을 인지하고 상대가 불안해할 때 지금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해줄 수 있는 수준이라면 충분히 행복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 또한 회피형의 동굴을 거절이 아닌 재충전의 시간으로 존중해줄 수 있는 단단함이 있어야 하죠. 무조건 도망칠 생각부터 하기보다 우리 관계가 서로의 성향을 인정하고 타협점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지 먼저 살펴보십시오. 회피형은 변하지 않는 괴물이 아니라 단지 사랑의 방식과 속도가 남들과 조금 다른 사람일 뿐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공부하고 맞춰가려는 의지만 있다면 그들만큼 안정적이고 듬직한 동반자도 없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회피형과의 관계에서 가장 힘든 건 상대의 반응 하나하나에 내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린다는 점일 겁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상대가 동굴로 숨는 것이 그들의 방어 기제라면 여러분의 방어 기제는 자신의 삶을 단단하게 지키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고 제자리에 서 있을 때 상대는 비로소 돌아올 안도감을 느낍니다. 매달려서 여는 문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열고 나오게 만드는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피형 연애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